그러면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 소개할 테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단지 보고를 해 남서정 감독님, 네, 인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혜진 배우님, 네, 사라지는 것들의 김창수 감독님, 그쪽에 앉으셨군요. 네, 악몽의 한승원 감독님, 네. 그리고 은희 엄마 구독과 좋아요의 박태양 감독님과 이가경 배우님, 네, 환영합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감독님들께 기획 의도와 또 오늘 함께 보신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서정 감독님, 이 영화를 언제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기획했을 때 당시 좀 사이가 냉소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기에 그 따뜻한 진심 어린 그 시선으로 봐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저의 이제 학창 시절도 생각났었는데요. 항상 어디를 가나 이렇게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는 또 도문제도 생기고 오해와 또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 참 지혜롭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영화가 참 공감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박혜진 배우님은 이 작품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어요? 감독님께서 제 전에 작품 영화를 보시고 나서 같이 하고 싶다고 먼저 시나리오 보내주시고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박혜진 배우님은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경화의 딸, 태어나길 잘했어. 그리고 이제 단편 컨테이너. 네, 저는 그 작품에서 배우님 보고 되게 반가웠었는데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감독님이 한승원 감독님이신가요? 네. 그 악몽 같은 경우는 저는 어른인데도 많이 무섭고 이 영화 어떤 면에서도 기획을 했을까, 또 가족의 어떤 폭력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또 기획을 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이 대본을 쓴 게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썼던 대본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집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고립된 그 감정 때문에 그런지 악몽을 굉장히 많이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함을 느꼈고 좀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영화 장르가 뭐가 있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액션 장르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액션 장르로 악몽에 있는 작품들을 무찌르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그 옆에 사라진 것들의 김창수 감독님의 작품은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고양이들과 그 이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공포를 되게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계속 몇 작품을 관계에 대한 작품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존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기획하던 중에 실제로 징계갈지역에 혼자 계시던 그 어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고양이와 같이 있기도 해서 뭐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아니면 그 낡은 집이든 결국은 이 존재들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옆에 은희 엄마 구독과 좋아요의 박태양 감독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양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처음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는 건데 어머니 동료분께서 한번 그렇게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슬퍼 보였어요. 그런데
영상인가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그 홈비디오를 좋아하셔가지고 찍어놨던 영상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거를 편집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거 보시고 같이 또 영화 하자고 하면서 이 영상 쓸 수 있냐고 해가지고 그 분량을 다 넘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편집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 영상이 정말 묘미였던 것 같고 현재 엄마와 딸을 이렇게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객석에 어머님이 계신데요. 혹시 마이크가 준비되면 어머님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손 한 번만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어머님이 오늘 영화 처음 보셨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하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영화를 보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들이 영화를 나오나요? 네네. 우리 아들이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극장에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꿈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화를 보게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는 봤지만 이렇게 극장에 와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극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꿈을 계속 한번 응원해 쳐드려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객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조금 간격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말 그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작품 잘 봤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감독님들과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질문도 드리시지만 제가 그 공통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작품을 찍으면서 이 장면만큼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가장 좀 어찌 보면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무엇인지 하나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작품 잘 봤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어느 분께서 가지고 계실까요? 네. 네, 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네, 이게 저는 그 비디오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촬영은 제가 또 캠코더를 했던 거고, 과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고 현재도 그 촬영본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제가 이거 뒤지다 보니까 끝에 부분에 조개 껍질을 주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조개 껍질을 줄 때랑 또 커서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변하는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어렸을 때 조개 껍질을 주는 사람은 커서도 조개 껍질을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어떤 쓰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주고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내내. 그래서 너무 그때 선물 같은 장면이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장면 오늘 보면서. 기억이 나네요. 네, 배우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처음에는 홈비디오에 찍어준 엄마로 인해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픈 거 알고 제가 엄마를 다시 찍어주게 되는데 나중에는 선물처럼 엄마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울지 않으려고 막 그런데도 눈물이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예,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혼자서 그리면서 작업을 하니까 여러 장면들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작업할
기록하면서 이거는 이 장면은 극장에서 큰 화면에서 보면 정말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 고양이 꽃상여 행렬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완성이 되더라도 극장에서 상영을 할 수 있을지,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을 수 있을지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작업이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데, 그 장면을 꼭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같이 보고 싶다는 열망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 군데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그때 그 작업하면서 했던 그 순간들도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오늘 보면서도 정말 이 장면을 이렇게 영화제에서 관객분들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혹시 키우신 고양이 이름이 그 저기 애니메이션 안에 있을까요? 그 고양이 개 이름은 없는데 그 고양이가 콩인데 그 나중에 이제 프레드세 그거를 저 영어로 쓸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뭔가 노래기라고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냥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떠라고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란 시즈 고양이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유진이라는 여자아이랑 그 유호라는 오빠가 있잖아요. 오빠 그 복도에 앉아 있고 유진이가 그 유리 너머로 씻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유진이는 아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버지가 부재된 가정이다 보니까 유호는 그 어린아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진이가 그 반투명한 유리 안에 있는 게 아직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좀 바꿔서 찍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연히 선물 받은 장면이라서 그 장면을 좋아합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그 장면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조명도 좋았고 둘의 대화도 누구에게나 있었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여서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 저는 은유랑 배지가 노래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은데 거기서 둘의 심리가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이제 백지가 노래방에 있잖아요. 노래방에서 한 어느 정도 일하고 그 친구와 대화하는 뭐 정말 그 대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백지의 캐릭터도 나오지만 그 뭔가 밝힐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잘 표현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영화를 통해서 다정함과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 화해하고 융합하는 손을 잡고 뛰어가는 장면이 가장 찍을 때 짜릿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요. 저는 이제 뒷부분에 손을 딱 잡으면서 손잡는 장면이 클로즈업되고 수면이 비춰진 둘의 모습이 정말 이 영화제의 주제하고 너무 잘 맞고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씬은 어떻게 찍어야겠다 생각하셨나요? 그 장면. 처음 사실 그 이미지로부터 출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손잡고 사실 영화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달리를 깔고 이제 트랙 라이트하면서 이제 옆모습을 찍은 장면이 있는데 영화적으로 흐름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 장면은 저와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렇게 구성해서 찍었던
이 영화를 보면서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 두 번 보라고 이렇게 숨겨놨나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맨 앞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 돈을 셀 때 지우개로 이렇게 세더라고요. 혹시 그 장면에 대한 혹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동적인데 실제 제가 독서부 활동을 한 4년 동안 했었는데 실제로 그 지우개를 그 밑줄을 진 독자들이 있으면 독서부 그 학생들이 지우개질을 하거든요. 그걸로 책을 많이 넘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편집을 통해서 자기 고백을 하는 은유 입장에서는 이제 지었다 썼다 반복하기도 하고 기부금을 셀 때 돈을 셀 때도 이제 지우개가 활용적이어서 그렇게 장치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약간 무덤덤하고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는데 특별히 표현을 많이 안 하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혹시 본인의 성격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왔던 작품들이 대부분 이런 감정적인 친구들이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 친구를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감독님과 배우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게스트 분들께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실까요? 손 드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기동 감독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화를 찍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남서정 감독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어떤 작업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획 예를 들어 뭐 졸업을 하셨으면 향후 계획 같은 거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제작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재학 중인데 지금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만든 작품을 보신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졸업 영화를 찍으려고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다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두 번째 이야기랑 같이 좀 항상 다정하자라는 이야기를 쓸 것 같습니다. 혹시 제목이 정해졌을까요? 가제이긴 한데 이게 별주부전을 좀 차용한 이야기라서 울며 여자 오대라는 이상한 제목을 지었습니다. 외우기가 좀 힘든데 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옆에 박혜진 배우님. 저는 아직 다양한 영화를 많이 해보고 싶고 다양한 장르도 해보고 싶고 제가 일본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활동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러면 일본어를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일단은 카톨릭 영화제 취지와 잘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벌면서 영화 작업을 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나름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서 상업 장르 쪽 대본과 영화 제작을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고 지금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이 단편 작품을 하나 완성을 해서 이제 배급하기 전인데 지금 그것도 그렇고 또 현재 작업하고 있는 좀 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장편을 기획 중에 있는데 이 두 개 다 같이 노인 부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 어머님과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이 노인 부양을 주제로 해서 다음에는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많이 못했고요. 앞으로 뭐 드라마든 영화든 장르 가리지 않고 계속하고 싶고 계속할 생각인데 이제 몇 년 전에 찍었던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하나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잠시 나오지만 소년들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잠시 홍보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지영 감독님 영화인데 중간에 이제 한 3-4신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의미 있는 작품이니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년들 꼭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제일 뜬금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K리그를 열심히 보면서 엄마도 잘 모르시는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K리그를 응원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그냥 일을 쉬게 돼서 그렇게 보러 다니다가 이 축구 팬들의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특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튜브는 돈도 벌 수 없고 뭔가 더 큰 의미를 남기고 싶다 그래서 독립장편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 유나이티드 K리그 팬들을 그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를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응원 드리고요. 다큐멘터리로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네, 다큐멘터리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은희 엄마도 인천 영상위에서 지원받고 인천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셨거든요. 계속 인천이어서 활동을 하시고 근데 저는 지금 전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을 가야 되는데 잠깐 한 2-3년 동안 전주에서 직장이 있어서 인천 올라가는데 그래도 전세금을 뺏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집주인 연락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집주인과 파이팅. 제가 다른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함께 보신 감독님들 중에서도 내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주비를 마감하기 전에 혹시 다른 분의 작품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실까요?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이렇게 5편의 영화가 다 좋기가 힘든데 저는 질문보다는 짤막짤막하게 소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화 다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단지 보고래. 그 영화는 되게 용기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떤 악역도 없고 또 대부분 영화가 지금 문화 섹션 영화의 대부분 영화가 악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악역. 그리고 특히 악몽 같은 경우도 그 부천에서 제작 지원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제작 지원만 받으면 뭔가 영세적인 걸로 갈 때가 많은데 장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뭔가 희망적이고 용기도 주고 좀 더 성장하는 그런 톤을 너무 아이디어가 좋게 가져온 것 같아서 제가 영화 딱 보고서 이렇게 영화 잘 찍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잘 봤고 그리고 감독님은 또 김창성 감독님은 제가 전에 전국 독립영화제에서 제가 영화를 틀고 제가 모더레이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때 또 대상을 받으셔가지고 괜히 뿌듯했었거든요. 근데 또 인연이 또 여기서 다시 뵌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관에서 이렇게 좋은 영화들과 함께 상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김창수 감독님도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영화제에서 이렇게 처음 본 영화도 있고 또 본 영화도 있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좋은 작품들과
상영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저는 저 감독님처럼 이렇게 다 평을 하기 좀 그렇고, 저는 은희 엄마 구독 좋아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다음 작품을 하고 있는 게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저도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그랬는데, 이게 실제 감독님 경험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영화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죽음이라는 주제에 닿아 있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감독님들 작품 안 오셨지만 감독님 작품, 그리고 단지 그거를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노래방신에서 의심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에서의 대화신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 은유 상대 배우님의 대사가 찾아본 거야? 다른 데 찾아본 거야?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대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정말 얘가 훔쳤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 배우가 그거를 확실히 뭔가 숨기듯이 말을 해야 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가 숨긴 게 아니니까 자기는 숨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난 숨기지 않았어, 그래서 정말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이걸 되게 관객 입장에서 보는 거랑 이 배우 입장에서 보는 거랑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그때 어떤 배경으로 생각하시고 선택을 했는지.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흥미로운 건데요. 되게 역시 감독님답게 되게 감독님다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사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저도 놀라긴 했는데, 그 시나리오 쓸 때 당시에 그 말 딱 두 줄을 삭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말투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로 되게 다른, 조 감독님이나 다른 스태프분들도 말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어쨌든 은유 입장에서 갈등을 하게끔 해야 관객들이 그 은유의 시점에 따라서 대입을 해서 따라가기 좀 좋겠다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필요하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그 말을 뱉기까지 좀 되게 과감하기도 하잖아요. 그 대사 자체가 극중의 흐름을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엔딩에 대한 그 백지가 은유가 자기를 도와줬다는 그 과거 기억 하나로 자기가 봤던 그 시선, 그걸 담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엔딩에 대한 확신으로 그 대사를 어떻게 쓰든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과감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은유를 보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안 했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연일한 관찰과 정말 관심으로 주어주신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각 분께서 그냥 간단한 인사를 하면서 우리 관객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마이크 가진 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단편 영화가 정말 작은 USB 하나에 다 영혼이 묻혀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멋진 시선들로, 그리고 잠깐까지 자리에 남아주신 관객분들, 이 카톨릭 영화제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원히 그 독립영화에 또 쭉 다정어린 시선을 봐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리 때문에 상업영화 대본을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해올 수 있었던 거는 독립영화나 이런 영화제들의 지지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제나 또 저한테 제작 지원해준 그런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관객분들도 많은 관심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영화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좋은 영화들을 같이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 가톨릭 영화제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같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감독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기 이제 저희 그 저 사라지는 것들의 목소리 연기를 해주신 저 이정원 배우님하고 피디님 오셨는데 같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넓은 하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 꽃사냥 행사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11시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이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섹션마다 모든 영화들이 다 제 마음에 이렇게 훅훅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상영했을 때 이 5작품의 영화가 모두 너무 마음에 들고 울컥하고 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섹션에서 이렇게 영화를 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가톨릭 영화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 영화제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들한테, 보여주신 감독님들한테, 배우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 응원하러 다니고 있는데 오랜만에 응원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